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3년 경감부 문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입니다. 37번부터 40번까지 지방재정에 관련된,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일단, 어려운 문제가 40번이었을 거예요.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로는 구급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아서 저도 기본개념반 올인원 전체, 풀강의 진행했었을 때에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봤는데 그 이후로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모의고사 파트, 이번 지방직 대비 파트에 문제를 하나 집어 넣어봤거든요. 그렇게 이론이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정부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지방정부 사이의 편차를 조정하는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도 있지만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 불균형이 발생을 하죠.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금 지방정부에게 지원을 해서 국가와 지방 사이의 수직적인 재정 불균형도 시정,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수평적 재정 불균형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맞고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 아닌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보통교부세, 교부세 중에 가장 메인입니다. 내국세의 이 일정 비율을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지정을 하는데 이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재원이 아니라 일반 재원의 성격을 가지게 되죠. 지방교부세를 봤을 때 보통 얘를 일반 재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물론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는 일반 재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부동산 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통 지방교부세는 일반 재원, 상대적으로 국고 보조금은 특정 재원이라고 보죠. 그래서 지방교부세 대비, 그럼 지방교부세가 분모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했다. 그 얘기는 결국 특정 재원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물론 둘 다 의존 재원이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건 오히려 일반 재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한다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은 약화되는 것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4번 X가 됩니다. 자, 37번 문제.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4번이에요. 38번입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가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나예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역시 겸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는 뽑힐 수가 없으니까요.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지방의회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실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요걸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도 유의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그래서 구성지방자치단체 장들 중에 보통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가, 다 2번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자, 3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관이임 사무 아시겠지만 자치사무 아니고 단체위임 사무 아니고 기관이임 사무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하급행정기관에게 위임한 사무이다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법령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단체에게 위임된 사무니까 단체 위임 사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어요.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통일적 사무는 기관이임 사무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요.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X가 되고요. 기관이임 사무에 드는 소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상급 자치단체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감사하기로 한 기관이임 사무 외에는 감사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나 상급 자치단체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입니다.
단체 위임 사무는 지방과 중앙의 이해관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중앙에 끼어들기 조금 그래요. 근데 기관 위임 사무는 완벽한 중앙정부의 사무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감독이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겠죠. 4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1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아른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설명했던 주민 참여의 8단계론. 아른스타인은 주민 참여의 정도를 참여가 좀 안 이루어지는 비참여 단계부터 해서 형식적인 참여, 실질적 참여 이렇게 범주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참여에는 이건 해설지 참고를 꼭 해주세요. 계도가 있고요. 그다음 교정, 테라피란 단계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 명목적 참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 협의하는 것, 회유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에 실질적 참여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트너십, 정부와 국민의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권한 위임, 그다음 마지막이 시민의 통제 단계까지. 그러니까 용어 외우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걸 막 다 일일이 쓸 만큼 주관식 시험처럼 작성할 만큼 암기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주민 참여의 결과로 나타나는 영향력 크기에 따라 주민 참여를 8개의 단계로 제시를 했고요. 주민 참여의 형태는 일단 3단계가 메인이에요. 비참여, 형식 참여, 실질 참여 3가지의 범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참여 단계는 정말 참여가 거의 제한적이라는 거. 그나마 참여를 형식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게 형식적 참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단계는 기본적으로 형식적 참여 단계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비참여가 아니라 형식적 참여 범주입니다. 계도 단계라든지 그다음 테라피, 교정 단계, 요거는 비참여의 단계가 맞는데요. 정보 제공이나 협의, 회유, 요거는 형식적 참여의 단계이기 때문에 3번은 여기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 주민통제의 단계는 정말 주민이 완벽하게 국가의, 이 지방정부의 완벽한 힘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단계를 설명하긴 한데 이런 단계는 현실에서 존재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내용은 3번입니다. 아른스타인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계가 비참여, 형식 참여, 실직 참여 3가지의 단계, 총 8개의 단계로 구분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우리 경감 부분이 다 풀어봤어요. 그죠? 네. 네, 다이얼 법령 문제 보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국회직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힘 다해서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